외국계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존경받는 기업 30위권.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한국 3M. 한국 3M 설립 34년 만에 최초로 외국인 아닌 한국인 사장이 된 정병국.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현지인은 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 실패를 장려합니까?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EO란 판소리의 고수처럼 명창과 관계, 즉 시장과 직원 모두의 반응을 보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정병국 사장. 한국 3M의 정병국 사장을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실수를 하면 벌보다도 상을 주는 기업, 일과 삶의 균형을 장려하는 글로벌 기업, 바로 그 기업의 대표이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3M의 한국자회사 한국 3M의 정병국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국 사장님은 전 세계 3M 70여 개 지사 중에서 최초로 현지인 사장님이 되신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정병국 사장님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나아갈 올바른 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M) 하면 통상적으로 뭐 스카치 테이프나 포스트잇 뭐 이런 그 문구 제품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3M은 1902년도에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 중 하나고 세계 200여 개국에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도에 두산그룹하고 같이 합작사를 했고 현재 6개 사업장에서 약 한 15,000가지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 약 한 1,800명의 직원이 약 1조 7천억의 매출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상당히 큰 회사인데 그럼 그 1조 7천억의 매출이 있는데 수출도 하고 있나요? 네, 수출도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보통 수출하는 제품들은 보통 어떤 제품들인가요? 주로 저희 동탄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이제 3M의 자회사, 3M의 일본이나 3M 중국 이런 쪽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M 원천 기술로 만든 게 아니라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네, 그런 제품들인가요? 네네. 3M 원천 기술 플러스 근데 국내 R&D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이 R&D 비용을 4%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던데, 네. 근데 어느 정도나 그 저희는 5%에서 6%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상당히 많이 네, 투자를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주로 그 사이언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R&D 오리엔티된 과학 사이언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포스트잇,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외에 그럼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시나요? 실질적으로 LCD TV에 들어가는 과학용 필름,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기가스 정화 장치, 네. 또 여러 가지 소제품들이 핸드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이런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들하고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회사 대 회사 네. 간의 소위 이제 B2B 비즈니스가 저희가 한 70%, 네. 전체의 70%에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 포스트잇이나 문구류는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 지사 중에서 한국 지사가 몇 위쯤이나 되나요? 실제적으로 73개국에 이제 지사가 나가 있는데요. 한국 3M이 4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네. 중국, 독일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아, 실질적으로 GDP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가 13위입니다. 13위. GDP 규모 13인데 13인데 이제 매출이 3M 코리아 4위니까 네.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출을 크게 늘리는 그런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경영자로서? R&D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하고의 차별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차별화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이익을 취함으로써 그 높이 취한 이익들을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R&D 재투자할 수 있는 여러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그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저희가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큰 대기업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매출 창조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면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된다. 그 회사의 신규 모델에 한국스램의 신제품이 적용되도록 밀착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고객 대응 방식이 갑과 을의 가격 전쟁에서 한국스램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근데 사장님은 이제 취임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게 이제 직원들과의 그 이메일을 주고받으셨다는데 네. 어떤 계기로 이메일을 주고받게 됐나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한국인 현지 사장이 되다 보니까 제 앞에 있는 외국인 사장님들이 다 미국 분 내지는 이제 유럽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소통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사실 조직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통,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아침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특별히 월요일 날 아침에 보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월요일 날 아침은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고 약간의 좀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런 한 주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비즈니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당히 가볍고 또 유머스럽고 이런 가벼운 주제로 이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주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업 조직에서는 실수를 하면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네. 오히려 신제품 개발할 때 실수를 하면 벌 대신 상을 주는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3M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업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또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 실패를 장려합니까? 한 예로 그 잘 아시는 그 포스잇 노트, 예. 포스잇 노트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한 과학자가 이제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접착제의 특성은 이렇게 A란 물질, B란 물질을 붙여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과학자가 개발한 접착제는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접착제예요. 접착제의 본연의 성질을 할 수 없는 그런 접착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다른 회사 같으면 사실 그런 기술이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되는데 3M의 혁신가들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 포스잇 노트에 나오게 된 스토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실패를 통한 어떤 성공의 길을 다시 한번 열 수가 있었고 한국 3M의 경우에는 그 펭귄 어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펭귄 어워드가 이제 뭐냐면은 펭귄이라는 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물속에 뛰어 들어가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물고기나 이제 새우 등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물속에는 많은 펭귄의 천적들이 있습니다. 뭐 물범도 있고 뭐 물개도 있고 돌고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펭귄이 물에 뛰어 들어가야지 나머지 펭귄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대담함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펭귄 어워드라는 것을 저희가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문화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기업 하면 이제 일이 많으니까 뭐 주말 근무라든지 야근이 거의 일상적으로 그 진행되고 있던데 3M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 일의 업무의 어떤 양보다는 사실 그 업무의 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데 거의 전 직원이 5시면 퇴근합니다.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 플렉시빌리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플렉시빌리티는 말 그대로 유연성, 업무에 대한 유연성의 어떤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과 자기가 일하고 싶은 장소를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다. 뭐 1시간 늦게 나올 수 있고 2시간 늦게 나올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그런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회사의 분위기가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생산성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특히 그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성 직원들인데 네. 뭐 여성 직원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뭐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예, 저희 회사는 WLF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워먼 리더십 포럼. 즉 얘기하면 여성 직원들의 캐리어 개발을 위해서 경력 개발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이제 여성 직원들의 어떤 외부 교육이라든가 또는 강사를 불러서 어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여성 직원들의 일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은 전적으로 여성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아주 유일하게 존경받는 기업 30위권 안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뭐 그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9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3M이 유일하게 가장 존경받는 기업 3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대정성, 건전성, 뭐 투명성, 리더십, 또 내지는 뭐 사회 공헌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 같이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실제적으로 봉급이나 뭐 보너스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종업원들이 개인 생활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개인의 어떤 캐리어를 데벨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이게 존경받는 기업과 연결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주인은 뭐 종업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기업의 경영자로서 CEO로서 소비자도 생각하고 직원도 생각하고 그래서 보통 경영자 하면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에 많이 빗대서 얘기하는데 이 사장님께서는 고수하고 비교했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예, 기업체 CEO를 많은 분들이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죠. 뭐 현악기, 관악기 이런 것들을 좋은 소리들을 다 이렇게 잘 조합을 시켜서 최상의 소리를 내게 하는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 불행히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가장 중요한 관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관객이 실제적으로 지루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고수는 잘 아시다시피 명창과 관객을 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유지를 합니다. 관객이 좀 지루하다 싶으면은 북을 좀 빨리 두들겨서 명창이 노래를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반대로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이제 북을 천천히 들려서 명창이 소리를 조절해주는 그래서 관객과 또 명창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 그걸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관객이라 하면 우리 종업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창이라 하면 우리 주주,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투자자와 우리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시켜서 최대의 만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기업체 CEO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해 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직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명성을 지켜나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판소리 고수와 같은 CEO의 일이다. 기업에서 이제 사회공헌 활동, 봉사활동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일시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이 한국 3M에서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사이언스 캠프라고 그래가지고요. 과학 캠프. 우리 회사가 사이언스 캠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학생들, 과학 영재들 뽑아서 네. 그 사람들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여름방학 동안에 과학 캠프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들을 초대해서 과학에 대한 이론도 설명을 해주고 또 실제 실습도 하고 실험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과학 영재들을 저희가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이제 사이언스 캠프라는 거를 지난 13년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매칭 프로그램도 하고 예, 계시다고 매칭 하던데. 프로그램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우리 종업원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그만큼 또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사회 봉사 활동을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3M에 들어가려면 일반 기업보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 영어 실력도 중요는 한데 저희는 개개인의 어떤 인성, 자질 또는 뭐 팀워크 프로치 내지는 또 창의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입사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퇴출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그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 평가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만약에 그 직원이 그 업무에 적정하지 않다 생각되면은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거나 다른 잡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지속적인 개인의 개발을 통해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3M은 여성 직원 수가 많은 편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저희가 여성 직원이 약 한 25% 정도 됩니다, 현재. 근데 2017년까지 36% 정도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많은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능력도 있고 또 경력 단절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을 저희가 회사에서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성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3M 정병국 사장이 말하는 직장인의 길. 첫째, 열정을 가져라. 어렵고 경쟁적인 조직 생활에서 열정은 차별화를 이끌 수 있다. 둘째, 작은 일에도 충실하라. 작은 일이 자신과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남을 배려하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반발자국만 양보해 상대방을 생각하라. 사장님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대학 시절 전공이 무엇이요? 경영학이신가요? 재료공학 했습니다. 공과대학교 공대. 재료공학 했습니다. 근데 재료공학 공대생이었었는데 네. 어떻게 이제 경영 쪽으로 하시게 됐나요? 3M인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입사할 때는 소위 얘기하는 테크니컬 엔지니어, 테크니컬 세일즈를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술 영업, 소위 얘기하는 기술 영업입니다. 네. 그래서 공과대학이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술 영업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 그 큰 글로벌 KOEM, 삼성이나 뭐 LG, 현대 이런 쪽의 디자인 연구소들과 같이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제품을 같이 개발하고 또 영업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공과대학을 나왔지만 주로 이제 기술 영업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3M을 다니시다가 네. 퇴직하셨다가 네. 다시 다녀서 지금 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셨는데 이런 경우 흔치 않지 않나요? 네, 사실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제 뭐 거의 이런 경우가 없죠. 근데 한국 3M의 경우는 이제 3M의 고유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3M 코리아에도 이렇게 퇴직하셨다가 다시 재입사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3M에 입사하고 12년 만에 사실 한국 사람으로는 최고의 직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나이가 40살이었는데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은 현지인은 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어떤 비전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3M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미국계 반도체 회사 에이블스틱이라는 회사에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해서 몇 년 근무하다가 이제 나름대로의 포부를 가지고 싱가포르로 가서 싱가포르에서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 사업이라는 게 이게 3M 같은 큰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광에 떨어진 무슨 뭐 하나의 그 들국 같은 그런 환경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M 싱가포르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M 싱가포르에 재입사하게 된 동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3M에서 잘 인정을 해서 3M 싱가포르에 재입사를 하게 됐고 다시 이제 3M 싱가포르에서 3M 코리아 한국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아, 그렇군요. 재입사하시고 노사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상당히 힘드셨겠어요? 네, 그 당시 저희가 금속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노조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진과 노조원들이 잘 소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 사장이다 보니까 이 노조원들이나 직원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이 된 이후로 사실 그 노조원들하고도 아주 허심탄회하게 진솔한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장에 덜썩 주저앉아서 뭐 빵 같이 먹고 또 옥수수 같이 뜯어 먹으면서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설명을 해주고 또한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진솔한 대화, 허물 없는 흉금 없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좀 이해하게 됐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어떤 신뢰가 쌓이게 됐고 그 신뢰 속에서 노사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외국인 사장과는 달리 한국인 정병국 사장은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교적 빨리 많은 문제의 해결이 가능했다. 노사가 합의한 원칙은 파업을 해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사장님께서는 40세 이미 네. 3M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 자리까지 다 오르셨어요. 네. 그 비결이 뭔가요? 혹시 오버플로우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버플로우라는 얘기는 넘치게 하라. 3M에 입사를 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요만한 그릇을 줬습니다. 항상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지나니까 더 큰 그릇을 줬어요. 직책을 더 크게. 예. 또 오버플로우, 또 넘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넘치는 물이 아까우니까 더 큰 그릇을 줍니다. 그렇죠. 계속 오버플로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항상 자기의 주어진 그릇보다 오버플로우를 시키면은 차가 넘치게 만들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까워서 더 큰 것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그릇보다는 더 오버플로우를 차가 넘치게 만들다 보면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이랄까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임기로 있는 동안 저희는 2조 매출액을 좀 달성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1조 7천억이니까 앞으로 한 3천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런 그 2조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국내 산업 발전을 같이 좀 생각을 해서 서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 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2조 매출액을 달성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는 아마 2조 된 회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 두세 회사밖에 없는데 그런 회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사장님의 개인적인 활동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리타해야 되니까 좀 봉사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제 직장 생활 한 34년, 35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이나 어떤 그 비즈니스 쪽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받은 은혜들을 좀 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명이 있다면 네. 좀 들려주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들려주기 위해서 써갖고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영화 영리라는 영화 보신 적 네, 영림 있습니까? 봤습니다. 정조당에 관한 예. 얘기인데요. 맨 마지막에 정지영 씨가 했던 대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얘기여서 같이 좀 들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면 본인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살면서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만남을 결국 갖게 되는데요. 우리 사장님한테는 어떤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 회사 1984년도에 입사했을 때에 제 상사였던 신학철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은 현재 미국 본사의 수석 부회장님으로 계시고 현재 3M의 인터내셔널 그룹을 총괄하시는 아주 높은 지위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그분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분을 인생의 멘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사고방식이나 철학이나 또 겸손함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현재도 그 높으신 직위에 계신 분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남을 배려하시고 또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런 직업적인 프로페셔널한 의식이 진정 저희한테는 멘토가 되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장점들을 저희가 잘 배워서 정말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우리 미국 본사에 계신 신학철 부회장님이 진정 저한테는 저의 인생을 바꿔준 아주 귀중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글로벌 기업인 한국 3M의 정병국 사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 3M이 더욱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겸손과 넘침이 균형을 이룬 CEO 정병국 사장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를 거둔 정병국 사장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